Nice indeed. 네, 세계 유일의 의식의 흐름 기법 묵은본 토크쇼 염청규 트리오 53화 시작하겠습니다. 유흥왕 CEO 폴스 정준호입니다. 브론즈 캐릭터의 새집평을 걸고 있는 짱새 장세환입니다. 국내 최초 좌파 캐릭터 더 레드 남국강진입니다. 왜 더 레드 할 때마다 무서워? 태도 안 해서요. 자, 오늘은 일단은 730 재보선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가 됐죠? 예, 굉장히 큰 재보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보궐 치고 많이 열 몇 개, 15개 네. 지역구가 펼쳐졌을 텐데 11대 4로 새누리당 완승.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재보선 역사상 최대 승 아닌가요? 여당 역사상 여당이 이렇게 승리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출범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진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놀래요. 야, 그밖에 안 됐어? 1년 반이라니. 진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그 와중에서 사실은 대선 공약 후퇴, 철회, 뭐 국민들이 사실은 많은 기대를 하고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만족시키는, 원래 그 대통령 취임하고 초반에는 정확히 임기 언제더라? 어느 정도 괜찮아요. 작년 2월에 힘 싣고 뭔가를, 네, 작년 2월이었나? 힘을 싣고 뭔가 정책을 하고 이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드라이브를 막 겁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임기 초반에는. 근데 임기 초부터 사실상 국민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완승을 했다라는 건 새정치국민연합은 사실 해체를 해야 된다. 그렇죠. 나가 뒤져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졌다라는 거는 네. 지도부의 명백한 무능함이 드러난 거죠. 네, 그냥 나가 뒤져라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너무 못해요. 야, 어떻게 저기서 삽질해 주는데 옆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 네, 방대 좀 바꿔주세요. 진짜 이게 그 MB 정권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삽질의 연속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삽질을 하는데 거의 떠먹여주는데 밥상을 걷어차요 막 자기들끼리. 먹기 싫어. 우리가 더 삽질을 보여주마 막 이러면서. 이게 진정한 삽질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염청교틀에서 명쾌한 진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우선 뭐 간단하게 선거 결과 뭐 중요한 것만 정리하자면 일단은 동작에서 노회찬이 석패를 했고요. 저는 석패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뭐 일단 정리를 끝내고 뭐 정리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10월 8달에서 손학규가 여기에 졌고요. 그리고 김포에서도 김두관이 졌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저기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거. 뭐 압도적이에요. 60% 이상이 넘어. 거기다 투표율도 엄청 높았어. 그렇죠. 나 이정현 뽑을래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투표 노다는 의미가 그거 같아요. 이거 나 좀 뽑게 하고 싶은데 스스로가 우리 돈을 못 믿는 거야. 맞아. 지지자들이. 그래서 나 말고는 안 찍을 테니 난 꼭 가서 찍어야겠다. 그렇죠. 네, 약간 네. 그런 대충 뭐 중요한 지역구만 정리하자면 요 정도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사실 뭐 될 사람이 됐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뭐 예, 이변이 있거나 한 있진 거는 않았다. 거의 그게 다고, 약간 제가 노회찬 석패론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효표가 표차를 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석패가 아니라 그것도 삽질인 거야. 아니, 뭐 그것도 삽질인데 뭐. 무효표가 나오게 한 거 자체가 벌써 정의당도 노다. 근데 정의당 입장에선 노답. 카드를 던져야지. 지들이 잃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는 그거를 진작에 작업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맞죠. 진작에 작업을 쳐야 되는데 잃을 것도 없는 것들이 뭘 몸을 사려고 앉아 있는 거야. 빨리 했어요. 작업을 치긴 했어야죠. 그러니까 작업 쳐가지고 쇼부 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내보낼 건데 단일화 한번 하자.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작업 쳐가지고 무효표 안 나오게 과실이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병신인 건 일단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의당마저도 같이 병신짓을 하는 거니까. 아까도 팀장 보셨잖아요. 다이아가 골드니까 골드화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야당들이 야당답지 못한 것. 네. 나는 이게 일단은 가장 큰 페인인 거지. 일단 그 저번 지방선거도 제가 무효표가 표차를 넘은 거를 다 저는 석패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세팅만 잘 됐어도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최근 선거에서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그것도 핵심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다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단일화가 늦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효표 처리된 게 뭐 투표용지 인쇄 네네네. 후에 나온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경기지사 때 심상정치근계 네, 무효표 나온 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의견 표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무효표가 많아졌다 이런 거는 전혀 나는 그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석패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1야당이야. 네. 제1야당이 한마디로 이거는 제2야당이라고도 볼 수 없는 이 야당들, 통합진보당, 지금의 정의당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당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그거 애초에 그게 그거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냥 못 이기는 싸움인 거야 그냥. 그렇죠. 그냥 못 이기는 싸움이니까 무효표 때문에 석패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애들이야 어차피. 합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1% 2% 가지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맨날 그 휘둘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힘이 딸리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이번 선거는 김한길 안철수의 초대형 정치 역사상 초대형 삽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거는 있어요. 진짜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심판받았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이게 야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게 얘기했던. 여당을 역시 국민들이 지지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야당에 대한 심판표가 아닌가.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고. 야당을 심판해야 근데 된다. 이번에 삽질은 좀 내가 이번 재보궐선거를 다 결과 끝난 다음에 천천히 좀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야합 합당 급의 삽질이에요. YS는 잘 설계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 내 고향 부산이 그렇게 됐잖아. YS 근데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건 삽질이 아닌 거죠. 아니지. 이제 그게 이게 역사적인 삽질이야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삽질로 남는데 네. 여당의 정치공학은 완벽하게 들어먹힌 거죠. 근데 이번 삽질은 역사적인 삽질이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야. 이번 사건은 이번 삽질은 왜냐 대선의 흥행을 날려먹는 짓을 하는 거야. 다음 대선 장담을 못해요. 자 김두관 손학규를 날리고 그 다음에 선거 그냥 패배 아니라 대권 후보라고 거론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권 후보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흥행 카드로는 좋죠. 경선을 통한 흥행 카드로는. 킹메이커 역할은 그렇지. 근데 얘네 둘을 날리는 공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흥행 카드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본인도 날라갔어요. 그렇죠. 본인도 이제 흥행성이 뚝 떨어졌어요. 정치력이 너무 떨어진다. 못한다 정치를. 사람은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좋은 인생을 살아왔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정치를 못한다. 그러니까 세 명을 같이 날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야권에서는 대선 후보가 누가 남아요? 문재인, 박원순. 문재인, 박원순 둘만 남은 거야. 아니야. 그나마 아직 그 둘이면 충분하잖아요. 어차피 근데 대선 봐봐, 후보는. 5명이었으면 훨씬 더 풍성했다고. 그건 그렇죠. 5명에서 쭉 서로의 정책 얘기하면서 막 난타전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만약에 흥행몰이로 갔다면 다음 대선은 새누리당 쪽은 이슈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 여기에 계속 매몰된다고 언론에. 그 카드를 날려버리고 이제는 문재인 박원순으로 압축되면 만약에 박원순이 나는 시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 문제이죠. 없어.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당은 또 힘을 얻은 게
나경원이 제기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정현이 역사상 처음 승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역구도 탁파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게 이정현이 돼버렸어. 노무현, 유시민, 뭐 김부겸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렇지. 이걸 이정현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정현은 강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강력한 엄청난 힘을 받았지. 힘을 얻는 거죠, 이정현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순천 쪽을 난 진짜 사실 놀랐거든. 근데 나는 순천 쪽을 들여다보니까 공천 개삽질을 한 거더만. 서가번이 이미 순천 사람들한테 찍혀가지고 폐기당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또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는 순천 사람들은 이 새끼들이 무슨 우리를 빙단이 핫바지로 보나 이러고서 그냥 이정현 찍은 거야. 그렇죠. 이거 지지표가 아니라는 거가 너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해서 찍어줬으면 우리도 잘하면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 병신 요렇게 간 표는 안 돌아오는 표예요. 그러니까는 서가번은 아마 뇌물인가 비리가 한번 걸렸고 두 명이 있었거든. 걔네 둘을 순천 사람들은 이미 포기해서 얘네들 내보내면 이제 안 찍어준다라고 했는데 또 보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광주의 권은희 카드 지금 쓰면 안 돼.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쁘다고. 이번 선거를 솔직히 확실하게 이기고 다음 국정 운영까지, 그러니까 저기 국회 운영까지 들어간다고 봤으면은 순천의 서가번이 아니라 광주에도 권은희가 아니라 사실 천정배 같은 사람을 그렇지. 그냥 꽂았어야죠. 천정배에다가 금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권은희는 나중에 비례대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띄우는 게 맞았어. 광주의 딸 이거에 광주에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광주 지금 최저 투표율. 광주는 투표율이 원래 높은 지역이야. 근데 순천처럼 도저히 1번은 못 찍는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순천처럼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최저 투표율로 광주의 민심을 보여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두 병신들이 해놓은 짓이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은 거야. 엄청난 내상을 입힌 거야.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아니 이정현이 순천에서 됐다니까요. 60% 전남에서. 네, 전남. 그러니까 권은희 하나 하려고 몇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광주의 천정배 아니면 기동민 해서 경선 붙여가지고 후보 뽑고 순리대로만 갔으면 그렇죠. 이렇게 박사도 안 났어. 네. 근데 너무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 금태섭이 동작을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동민을 선택했잖아. 이거는 김한길의 작품이다. 그래서 안철수가 김한길한테 놀아났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길은 안철수가 너무 잘 나가는 걸 견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김한길은 금태섭 말고 기동민을 갑자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 근데 그럴싸한 거야. 김한길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성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사실상 상처받은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 야당, 그리고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 지네 안에서의 위치 싸움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개박살을 내버리는 거지. 국민들은 짤 없단 말이야.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야당이야. 왜냐면 새누리당은 절대적으로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의 지지를 그냥 묻지마 1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봐봐. 2번이 좋아서 지금 100석이 넘는 거를 자기네들이 좋아서 찍어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병신들이 삽질을 하는 거야. 그 120 몇 석 가진 애들이 결국에는 또 1% 2%의 그 정당들을 먹지 못하면 진다라고 이 생각에 또 그러니까 얘네들 선거판 짜는 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1번 정권 심판. 뭐 이거야 뭐 지원 정권이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이니까 쳐도 2번 야권 연대. 3번 없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진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야권 연대 이런 것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선거 전략에서도 일단 선거 전략 새누리당은 역시 선거를 잘한단 말이야. 순천에 이정현 자전거만 탔지 당 지원 하나도 없었어. 하지 마라. 오히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지 당연히. 거기에 김무성 가서 왔다 갔다 해봐. 그죠. 안 돼. 김무성 총 맞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재호가 은평이었는데
이재호가 그 앞장서다가 잘리고 다시 이제 그 재보궐로 다시 입성을 할 때 그때 이재호가 딱 그랬어. 자전거 타고 당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진짜 혼자서 해가지고 또 됐어. 이정현이 예전 광주 서구에 헤딩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자전거 빨간 잠바 입고 새누리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정현이 또 잘한 게 당선되고 서울로 안 올라오고 순천에서 계속 감사 시장 돌아다니면서 감사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정현한테는 이정현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 거기다가 예산 폭탄이라는 아주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했단 말이야. 자기가 확실히 현 정권의 오른팔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어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산 폭탄. 내가 박근혜 대통령 오른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다니는 멘트가 나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의 예산을 꽂을 수 있는지 요령을 아는 사람이다. 나를 찍어줘라. 먹히는 거야. 선거는 사실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그렇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싹 봤거든. 순천의 예산 폭탄에서 할 게 없어. 네. 너무 시골이야. 정확하게 곡성이죠. 순천 곡성. 곡성군 지역구예요, 정확하게. 아니 순천 곡성 거기잖아. 순천 곡성인데 그나마 이쪽에 그래도 순천이 제일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사업을 벌일 만한 거라면은 아마 그쪽이 약간 제가 알기로는 뭐 벌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벌교. 그나마 먹힌 카드 공약을 보니까 순천의 의대를 유치하겠다. 이건 먹힌다. 대학교에 의대를 어떻게든 만들게 하면 그 대학은 의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요.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건 맞긴. 그건 맞아. 좋자.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든 지역은 좀 돌아간다고. 왜냐면 애들은 술 처먹으니까. 놀고 먹고 하잖아. 그렇죠. 상권이 형성되죠. 그렇지. 순천 가봤어요? 어? 저만 가봤잖아요 여기서. 뭐 어쩌라고. 아니 순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을 제가 엄청 못 봤어요. 왜냐면 낮 시간에 또 다니긴 했는데 순천역 근처에 가보면요 진짜 역 근처가 그래요. 거기는 와 여기는 사람이 어디 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정말 시골이거든. 순천 곡성 이쪽이.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대학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 지킬 수 있든 없든 굉장히 좋은 공약이었어. 그렇죠. 왜냐면 반대쪽에서는 정권 심판이나 외치고 있으니. 그렇지. 우리를 무슨 표 거수기로 하나.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나경원은 강남 4구 아줌마들의 욕망을 팍 파고드는 강남 4구 그랬는데 여기는 뭐 정권 심판만 하니까 지역구 선거는 지역 주민의 사실은 갈증을 파고드는 공약을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전략이 없어. 강남 4구 예산 폭탄 의대 유치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정권 심판만 맨날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세월호 심판 세월호는 안타깝지만 우리 동네 일은 아니야 사실. 뭐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우리 동네 일은 아니야. 안타까워. 세월호 저거 잘못했는데 다 때려잡아야 돼. 조사 제대로 해야 돼. 는 알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 동네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지금 대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동작이 강남 4구로 편입된다면은 나경원을 찍는다. 이게 동작을 강남 4구 편입이 아니라 강남 4구로 명칭이 되도록 동작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강남 3구가 뭔가 지정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전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서현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부르는 거. 그리고 공식화한 건 없죠. 그리고 그거는 강남 4구로 부른다고 한들 어차피 사실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초구랑 송파구도 인정 안 해. 강남 3구라는 스카이란 단어는 서울대 대생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대 사람들이 연고성을 했습니다. 연고성이라고 누가 그래? 제가 아는 성대생이에요. 말레이시아가 연고성은 무슨? 근데 진짜 이런 말들이 유권자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스위치를 탁탁 건드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번 재보궐이요 본선거 때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요때 여야가 딱 뒤바뀌었어. 그때 여당이 박근혜를 지켜주세요. 야당은 이거 갖고 막 했어요. 이래야 겨우 균형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됐으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이 짝짝짝짝 저게 나오고 여당은 그네 누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겨우 균형이 맞거든요. 근데 반대로 했으니 이렇게 쳐발리는 거죠. 막말로. 쳐발린 게 맞아요. 텃밭 말고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그건 개발렸어요? 지금 텃밭도 뺏겼잖아. 4개 먹었는데 그 중에 3개는
원래 텃밭 전라도예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심지어 통진당이랑 민주당이 붙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하나 이긴 것도 거기 김진표 지역구잖아. 수원 그러니까. 정통. 수원 하나 굳이 이걸 이긴 걸로 치겠다는 게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전패라고 뭐 보면 딱 되죠. 왜냐면 전패야 전패. 순천 뺏긴 것 같이 치면 요거 이긴 거랑 퉁칠 수 있으니까. 순천이야 뭐 사실상 원래는 그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뭐 여기 채팅창에 좀 한 명 좀 저 강퇴 좀 시켜봐. 뭐. 체류탄 김선동이 지역구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봐봐. 김선동을 선택하는 동네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답짓 하면은 바로 다른 애들을 선택하는 동네인데 걷다가 서가번을 왜 갖다 부어? 아니 이미 전라도 사람들은 한번 보여준 게 있어요. 열린우리당을 그때 다 지지했었던 곳이 전라도였거든요. 민주당을 버리고. 그렇지. 그런 한번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 재보궐에 서가번을 거기다 공천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표가 나와요. 무조건 더 맞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전신 민주당 얘네들이 진짜 전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잘해서 좋아서 찍어주는지 착각하면 안 돼. 1번을 찍어줄 수 없으니까 대안으로 찍는 거지.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원하는 거는 대안이에요. 그리고 자기 표가 사표가 되면 결국 여당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안의 표가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나마 니들이었는데 이제 니들도 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야당 심판한 거야. 니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걸로 순천 시민들이 순천 곡성 이쪽 유권자들이 진짜 야당 심판을 해버린 거야. 진짜 이건 심판 당했. 그러니까 여당도 승리라고 지금 설레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그가 이긴 게 아니란 걸 알거든. 그러니까 아니지. 새누리당은 선거를 너무 잘해. 정치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많이 있는 거는 많이 있어서 짜증나는데 똑똑한 놈은 엄청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름 돋게 나쁜 놈들. 나쁘고 똑똑한 놈들인데 똑똑하게 나쁜 놈들. 그러니까 물론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진 않지. 물론 그거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 김성식 전 의원처럼 한나라당에 있었던 김성식 전 의원처럼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 그리고 뭐 손학규도 사실 한나라당 출신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단 말이야. 김부겸도 한나라 출신이고. 그렇지. 뭐 많은데 리마인드 화이팅. 나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그리고 수뇌부 거의 대다수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뇌부가 좀 꼬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당 수뇌부가. 근데 정말 정치 일단은 뭘 해도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 이기는 데는 얘네들이 워낙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강남 사고 저걸 믿어? 예산 폭탄 저걸 믿어? 맨날 속으면서 또 속아? 또 속아요. 또 속게 만들어주거든. 아니 선거는 결국 그 객관식 문제잖아요. 응. 논술력이 아니에요. 비교를 했는데 얘들한테 속느냐, 얘들은 속고 싶어도 속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거든. 아니 그러면 저쪽에서도 뭔가 좀 그럴싸한 카드를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저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래 둘 다 그럴싸한데 얘네 말을 못 믿겠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카드를 들고 와서 제 카드는 이겁니다. 근데 쟤네는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저거 믿습니까? 저는 이거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러고만 있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거짓말이라면 넌 뭔데? 이거 갖고 와봐. 조건 심판이요. 조건 심판. 세월호 특별법 통과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짠하지. 애들 죽고 하는 게 마음 아프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새누리당 애들도 미운데 우리 동네 일은 아니고 넌 뭐인데? 아니 강남 사구라는데 정권 심판이요.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뽑아주냐고. 어떻게 뽑아주냐고. 진짜 그럼 새삼 느끼는 거지만 진짜 새누리는 정치 프로. 내가 순천 사람이었어도 이정현 뽑아. 코토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만일에 저한테 새누리당한테 약간 그러니까 서로의 텃밭이 아닌 지역에서 새누리랑 이겨보라고 전략 내라고 하면 저 질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랑 선거 싸움 하라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이겨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후보로 말고 전략을 짜봐라. 서로 참모 입장으로 하라면 나 질 것 같아. 일단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임시 대표직을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비대위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근데 나는 짜증나는 게 나경원이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서 박영선하고 자꾸 비교가 돼. 아, 그렇죠. 아, 여자끼리 근데 17대 그 국회 입성한 것도 똑같고 공통점이 그 정치인의 공통점이 좀 있어. 네. 근데 이게 급이 이렇게 된 거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여러 가지 뭐 서울시장 뭐 후보 하려고 그랬었고 뭐 그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들이댄다라는 거는 진짜 나경원 띄우게 하는구나. 아니 근데 그게 보면 봐봐 17대 국회 입성 네. 그 다음에 서울시장 나경원은 후보로 나왔었고 이쪽에서는 박원순하고 경선해가지고 단일화 네. 그 서울시장에 뛰어든 거 뭐 이런 거서부터 뭐 둘 다 대변인 출신일 거야 아마. 비슷하게 맞아 대변인 출신에 뭐 해가지고 나열을 해보면은 비슷한 게 많아. 근데 이때까지 뭐 정치 행보나 이런 거를 뭐 나경원은 한 게 거의 없거든. 나경원은 이쁘다. 야, 얼굴빨이다. 근데 목소리 좋다. 여권 여성 정치인 중에 거의 그 지명도가 거의 탑급인 건 맞죠? 그동안. 그러니까 나경원이 다시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뭐 굳이 따지면 조윤선이 가장 앞서 있었다고 봤어야죠. 지금 나경원이 확 뜬 게 대안이 없어요. 동작을 해서 이겨서 뜬 거예요 그냥. 물론 그것도 맞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또 나온 거예요. 동작을 해 어떻게 보면. 얘기했잖아. 나경원은 일단은 그 나채성 아버지 그 사학 관련된 비리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고 자위대 행사에 참가한 거. 나 그거 진짜 그냥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참석해서 걔가 뭘 얻었는지. 그러니까 나도 왜 갔지 그걸? 그걸 지가 얻을 게 없을 텐데. 아니 자위대 행사에 그럼 왜 가? 생각이 없이 간 거예요 그냥. 이게 잘못됐다는 인지도 못하고. 아니 그럼 자위대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그 정원찬처럼. 아니 근데 나경원이 병신도 아니고 오라가라 하면 그 여기 출연하러 막 오냐고. 아니 잘 봐. 그러니까 그 많은 스케줄 중에 고른 거 아닐 거예요. 아니 그 자위대 행사가 있는데 일본 쪽 일이네 가야지 이러고 간 거지. 그러니까 자위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건가? 그런 기준 간 거지. 사실 그 서울대 그 정원찬 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뭐냐 747 부대인가? 그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광복군인가?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 왜 모르지? 예. 아니 서울대 총장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경제 공부 하다 보니 역사를 모를 수도 있죠. 서울대 총장 출신인데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갔는데 공약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로 찍히고 보니까 이게 뭔지 알아봤더니 자위대가 이렇구나 해갖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연결이 되고 하니까 내가 엿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몰라서 갖다 쳐. 그럼 그거 봉합을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바쁜 스케줄에 치여 있다가 참석을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패착이었다 이렇게 오픈하면 차라리 깔끔하게 끝날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731 부대냐 747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무식한 새끼. 731은. 모르는 나처럼 가만히 있든가. 근데 우리도 맞아. 리액션만 쳐나고 있으면. 나 모르겠으니까. 모르면 그냥 이러고 있어야지. 쪽팔리네. 747 뭐지? 공약이지 747. 이명박의 747. MB 공약이지. 7% 맞나? 아니다. 7대 경대강국. 7만 불. 아니야 4만 불. 4만 불이야. 4만 불. 7% 성장 7대 경제. 7대 경제. 7대 경제대국. 요건 우리가 좀 다룬 적이 있죠. 네. 7% 성장을 해도 4만 불이 안 된다는 거. 7% 성장이 4만 불 해도 안 되고 7대 경제 강국도 안 된다는 거. 근데 해결 방법 하나 있잖아요. 환율. 그렇죠. 아니요 그거 뭐 그때 어디서 내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4만 불 되려면은 그게 총 7%가 아니고 뭐더라? 매주 7%였나? 뭐 있었는데? 아니 환율로 장난치면은 7%에 4만 불 할 수 있어. 매월 7%씩 성장이었나? 하여튼 그 하면 세계 7대 대국 될 수 있다 그랬어. 환율로 장난치면 되지. 그렇죠. 갑자기 참 이번 선거로 참 새누리당은 다 웃고 있는데 당내에서 웃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완전 엿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 김문수. 왜? 이번에 엄청 쟀단 말이에요. 좀 묻혔지? 네. 계속 재고 나와달라는 것도 거절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나경원이 동작을 했어요. 나는 김문수 그냥 이번에 엿대고 말고 아니라 정치세 끝났다고. 김문수 엿댔은 게 김문수 왜? 관대성명 이후로 나는 끝났다고. 아니죠. 경기 몰라 아니야. 내가 볼때 걔 이제 직선류로 절대 못 돼요. 어디서도. 이번에 안 그럴걸? 그건 굉장히 나는 안 된다고 봐. 남경필도 도지사를 한
결국에 했고. 그러니까 난 김문수는 끝났다고 보는데. 김문수가 원래 경기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동작을 쪽에 원래는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부하고 김포 쪽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거부하고 제다가 이번에 결국에 엿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음 총선에 나오면 돼. 경기도 쪽에 나오면. 근데 다음 총선에는 왜냐면은 총선은 300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슈몰이가 재보궐 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와서 국회의원 그래도 김문수급 나오면은 이슈까지는 안 그러니까 돼도. 국회의원 한 자리는 뭐 부천 다시 자기 지역구 원미구 뭐 이런데 소사 이런데 가면 될 수 있겠지. 돼. 근데 이번에 동작이나 김포 와갖고 김두관이나 노회찬을 이길 정도의 효과는 못 본다는 거죠. 왜냐면 대선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차피 김문수는 지금 그러면 다음 총선에 입성을 하고 국회로 그 다음에 대선 공약 준비하고 있을 거야. 멋있는 거 기발한 거 뭐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급으로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뭐 그런 급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근데 손학규의 은퇴를 보면서 진짜 저녁에 있는 삶은 정말 역대 최고의. 이번에 사실은 안철수가 간 거는 약간 뭐랄까요, 자기가 꼬라박고 죽은 거니까 안 짠해요. 근데 손학규가? 아니요. 찰스 형이 간 거는 자기 오더, 자기 판단에 자기가 꼬라박고 자기가 죽었으니까 짠하지가 않는데 좀 학규 형은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 손학규는 사실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당정을 옮긴 거 그 하나인데 결국 막 새들이 다 죽었네요. 막 이런 근데 반응들은 좀 있긴. 근데 나는 이제 손학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손학규가 이제 김영삼 때문에 한나라당 근데 민자당인가? 민자당. 민자당으로 정치를 출발해. 근데 김영삼도 김대중도 손학규를 엄청 탐냈어. 둘 다. 예.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3당 합당 때문에 손학규는 김영삼하고 손을 잡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을 잡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막 너무 잘하는 거야. 국민들 속을 뻥뻥 뚫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믿었던 부산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로 들어간 거다. 우리 영삼이 형님은. 손학규도 그거를 믿은 거야. 그래서 김영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을 선택을 하려다가 3당 합당은 야합이다라고 생각해서 손학규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잘하니까 선택을 해요. 그 개파가 김성식 의원입니다. 개파가 없네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손학규 개파라는 건 개파가 없다는 뜻이야. 손학규랑 일을 많이 했어요. 김성식 전 의원이. 그래서 김성식 의원이 한나라당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검색 순위 1위 한번 찍어줘요. 근데 손학규 이 정도 하면 그래서 김성식 의원도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손학규는 탈당을 하죠. 원래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손학규란 사람은 성정이. 근데 저는 이번에 손학규 은퇴 선언을 보면서 피닉제도 아직 해먹는데. 그러니까 봐봐. 손학규가 왜 성정이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번 결과에서 딱 손 터는 거 보고 알 수가 있잖아. 저런 사람을 안철수, 김한길이 날린 거야. 날렸고 이인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고 손학규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는 아쉬운 게 은퇴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 근데 저는 이번 경종을 울려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나는 손학규가 정치를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아마 정계로 필드로 뛰지는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지만 뭔가 멘토라든지 국민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뭔가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지금 유시민처럼 뭔가 바깥에서 국민들을 달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저는 손학규 정도 되는 사람이면 프론트에 안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은 누군가가 부를 거예요. 임명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면은 유시민하고 손잡고 무슨 연구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잔소리만 겁나 하는 거지. 순수 주고 이런 게 좋거든. 아니 손학규 스타일이 또 약간 좀 그런 쪽보다는 옆에서 이거보다는 자기가 직접 하는 쪽이라서. 근데 아까워요.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진짜 정치인 중에 흠없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없죠. 네, 흠없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강용석도 재기를 재고 있는 판에. 흠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손학규는
당적을 옮긴 거 그 하나를 너무 부각시킬 정도로 흠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의미예요. 아니야. 당적을 옮긴 그러니까 거가 결국 중요한 게 가장 큰 의미예요. 흠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흠의 임팩트가 중요한 건데 배신자라는 게 너무 세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철학이 없다 이렇게 포장돼요. 일본에서 네. 한나라당, 민자당, 새누리당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은 흠이야. 왜냐면 기득권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 또 타이밍도 약간 그러니까 대선 대선 경선에서 불복이잖아요. 대선 경선 불복.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어쨌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그 정도로 살아온 거는 나쁘지 않았어. 손학규라는 사람은. 아니, 살아온 건 당연히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정치판에서 너무 결국 세다는 철새는 안 된다니까요. 예. 결국 철새는 연명은 할 수 있겠지만 메이저는 못 된다는 거죠. 손학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사실 대선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경기지사급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철새는 죽어도 안 돼요. 여기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갑자기 좀 지난 대선 김성직 의원도 안 될까요? 철새면 안 돼요. 근데 탈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쪽으로 바로 옮기는 게 지금 야인 생활 너무 오래 했잖아. 지금 상관없습니다. 괜찮아? 네. 리마인드 검색 순위 1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빡세니까 다음으로 어떻게 한번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이 은근히 더 빡세던데. 그래요? 왜냐면 검색어가 약간 난립해가지고. 그 뭐 네이트나 뭐 야후 자펜이나 뭐 하여튼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재는 무조건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겁니다. 무조건 나와요. 네. 아 이거 진짜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이인재가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못해도 킹메이커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킹메이커도 절대 안 되거든요. 이인재는. 안 되지 뭐. 이인재 그냥- 킹 브레이커에 가깝지 않은 거. 이인재 만약 한 번 더 경선 나오잖아요. SNL에 나와야 돼요. 네. 이인재 또 나왔다 이러면서 SNL에 나와야 돼요. 제가 이인재 이미 이인재는 왜 공식 페북에서는 막 불멸의 이인재 막 대놓고 하거든요. 야, 그 피닉스 막 합성해갖고 해요 일부러. 어차피 페북 쪽은 젊은 애들이 보니까 차라리 강영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팀플레이 해가지고 진짜로 차라리 이렇게 해서 흥행몰이 하는 게 나아. 또 탈당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대놓고 써먹는 거지. 아니 그거는 방송 같은 데서. 이거는 이인재 쪽에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불사조. 나 같으면 차라리 이왕 이렇게 이미지 된 거 맞아. 예, 그냥 차라리 이 이미지로 여러분들 이인재가 결국은 살아남는 것랑 자체가 이러면서 막 태금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멘트 하는 거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강한 거다. 그렇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인재가 그렇게 뭐 티가 나게 뭐를 똥을 싼 건 딱히 없어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싼 거가 없는데 아니 먹은 게 없으니까 싸는 것도 없는 거야. 하는 것도 뭐 정책을 만들어서 밀어붙인 것도 없고 자기의 작품이 하나도 이인재의 최대 역작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 정권 교체를 사실 거의 이인재 손으로 이뤄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예. 이제 인생 역장에 이인재는 왜 하는 게 대한민국 역사에, 없냐면 예. 국회의원은 그냥 대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 예. 때문에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최초의 어떤 평화적 정권 교체는 최고 1위 어떤 1등 공신이 이인재 아니겠습니까? 이인재. 예, 그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니까. 이인재와 이해창 두 아들. 아, 근데 그래도 못 이겼어. 맞아. 그래도 그것만 갖고 못 이겼어. 이인재가 없었으면. 이인재. 왜냐면 네. 있어도 겨우 1위 했는데. 김어준이 그런 얘기했잖아. 이번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하고 붙었던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신호탄을 오세훈이 쏘았다. 오세훈이 무상급식으로 삽질하는 바람에. 나비효과. 근데 못 이겼어.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뭐 국방부에서 댓글 인정하고 국정원 댓글 다 나왔단 말이야. 너무 피로감 있어도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 강권 선거지.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지금 나라가 그럴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유병헌만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 아니 저 유병헌이 어그로가 좀 너무 과해서 좀 거부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만든 유병헌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곳의 대표니까 대표도 아니지 않나? 대표는 유대균이 대표 아닌가요? 이게 정확히. 자회사 되게 많아. 아, 예. 유병헌. 그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고 그 회사 대표를 이렇게까지 어그로가 튄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권이 만든 대한민국의 주적처럼. 개새끼예요. 정권이 만든. 왜냐면 아니 진짜 제일 개새끼는 초창부터 나왔던 선장이
지금 유병헌 자리에 사실 선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봐봐 네. 지금도 우리가 이거 아직 다 못 찾았잖아요. 다 못 찾았는데 지금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천억대 비용이 세월호 요거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유족충이라고 하면서 네. 지금 심재철 누드 사진 보던 얘가 카톡에서 돌린 거를 뿌려가지고 고발당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게 진실이 아님을 알고도 뿌린 거 그런 죄로 고발당했는데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당연히 유가족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상을 얘기하면 유족충이라고 하는 거에 놀아나는 언론들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는 새누리당 사람 국회의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 키우는 사람이면은 100이면 100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 죽었는데 돈 따지게 생겼냐고. 그렇죠. 이거는 왜 어떻게 해서 죽었고 이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벌하기 전에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눈은 안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생업 포기하고 한 거가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가족들이 돈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의사자, 뭐 대학 특례 이걸로 어그로를 튀게 만드는 걸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 이런 커뮤니티에서 유족충 뭐하네 뭐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유가족들은 그냥 내 아이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를 그냥 황망하게 잃은 것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의사자하고 근데 문제는 새정치국민연합 그걸 해줘. 병신들이 그걸 왜 해줘?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인 거 그러니까 같아. 개멍청하다니까. 애들 아메바 새끼들이야 저것들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거를 전략적인 카드로 쓴다. 근데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욕할 수 있는데 네. 새정치국민연합 눈만 껌뻑으로 아메바 같은 새끼들이 그걸 해줘. 아. 미친 새끼들 아니야. 요새 그러면 그 어그로가 유가족들한테 튈 거 아니야. 뻔한데. 그렇죠. 오히려 요즘 아메가 너무 많아. 프레임을 이렇게 짜야 돼요. 그거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새정치는. 그렇지. 그거.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어떤 기소권까지 가진 완벽한 특검 체제로 그러니까. 물샐 틈 없는 완벽한 수사 결과를 꺼낼 생각을 하라. 그렇게 가야 되는. 왜냐면 대학교 특례 입학, 의사가 다른 국민들이 짠하지만은 짜증날 만한 카드를 새누리당은 던진 거야. 그리고 이슈를 이쪽으로 전환하고 싶어. 얘네들 엄청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유족충 소리 나오게 하고 이 작업을 치는데 새정치국민연합은 그거를 저거 도움 되겠구만. 이지랄 떨고 앉아 있으니까 개멍청한 새끼들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아트하게 돌렸죠. 그러니까. 아 그것도 한쪽이 몰빵이 아니라 여기 저기. 그러니까 대학교 특례 입학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또 욕먹을까봐.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국가가 4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자. 이러면 돼. 얘네들 대학을 가면 특례 입학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돈으로 채워주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 그렇죠. 그래 국가가 저런 애들 쟤네들은 장학금 줘도 돼. 그렇죠. 국가 돈으로 대학 보내도 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특례 입학도 하는데 그걸 또 학교 재량으로 맡긴다. 그거는 만약에 특례 입학을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서 만약 관심을 얻어냈습니다. 학교에서 거부한다. 그럼 결국에 2차 억울은 학교가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를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또. 새누리당은 자기네 정권과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을 진짜 아트하게 토스를 탁 했는데 그거를 좋다고 받는 거야. 지네들한테 똥물 튀는 것도 모르고. 멍청한 새끼들. 이거 하면 좋아야겠지. 이딴 많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새누리당이 소름이 돋는 거는요. 상대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최적이라는 걸 안 거예요. 상대를 고평가하면 이 카드를 애초에 안 꺼내거든요. 내한테 역풍 불까봐. 근데 요거 하면 받아 먹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받아 먹나면 이게 베스트란 말이에요. 이 새끼들 받아 먹을 거니까 이게 최적인 거죠. 아 진짜 멍청해. 설마 이거까지 받을 줄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새누리가 이거 받아 먹을 것까지 계산됐어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병신들은 그러니까 진짜 정치 잘한 거예요.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치를 잘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네. 내가 이번 재보궐도 난 새누리당이 완승할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어야 돼. 네. 이때까지 이번 정권이 삽질한 거면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새정치국민연합
새정치의 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인가? 예. 새정치의 새정치가 한 번도 보여준 게 없어. 아니 도대체 새정치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 장난감용으로 놀리던 용으로 새정치가 뭐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철수 혼자 했었으면 김성식 의원이라도 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합치면서 김성식 떠났어. 제가- 성식 형님은 떠났다고. 그 사람도